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총대의원회실 음주 사건을 접한 학우들 사이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장학금 부정 수령 가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교가 2020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대의원회실 음주 사건을 접한 학우들 사이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총대의원회 의장은 본인을 포함한 중앙위원회 전원과 집행국 간부 3인의 총대의원회실 내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총대의원회 측은 받은 봉사장학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퇴 의사를 전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남은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부 학우들은 총대의원회 측이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던 것에 대해 사건 제보자를 무시하고 학우들을 기만하려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우들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중 교내 음주를 한 것 역시도 학생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장학금 부정 수령 가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인하대학 신문에서는 작년 2학기 동아리 연합회 봉사장학금 부정 수령 사건을 통화 녹취록과 함께 재구성의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본 기사를 통해 당시 장학금 대리 수령을 위한 봉사장학금 명단 작성 담당자는 현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었음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22일 오후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당시 봉사장학금 지급 요청 공문을 작성해 학생지원팀에 제출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부분 중 당시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던 점 등을 사과하며 사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2020년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직업 훈련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실무 인재로 양성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에 본교는 앞으로 3년간 총 32억 원을 지원받아 매년 75명씩 게임 콘텐츠 제작 관련 분야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교육생들은 본교 미래인재개발원에서 10개월간 훈련을 받으며 교육비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매월 훈련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현순 미래인재개발원장은 지난 9년간 본교만의 인재 양성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해 한국형 뉴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3차 큐브 수강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인하무크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 향상을 위한 비학점 비교과 이러닝 프로그램인 큐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휴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본교 재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3차 큐브 수강 가능 과목은 총 10과목이며 대학 기초, 대학 생활 플랜, 취업 준비, 신입사원 대기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본교 아이클래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여부는 비교과 과정 메뉴의 나의 강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수강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비교과 코드 분류별 1과목 이수 시 마일리지가 2점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91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본교 고전 UCC 경진대회 참가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긍정, 성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 또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삶의 태도 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 본교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팀 또는 개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선 진행 후 선발된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본선 응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선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이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주소로 접속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후 선정된 주제 도서를 읽고 대회 주제에 대한 스토리 구성 및 UCC 제작을 위한 PPT 기획안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만 참가 완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0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습 상담 클리닉 전문가 상담 신청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본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유형 검사 후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까지로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운영 방식은 사전 온라인 검사 실시 후 예약된 일자에 전문가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 가능 일시는 기간 내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각 정시를 기준으로 상담이 50분씩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나뉴스의 김세희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느 추석 때처럼 높고 화창한 가을 하늘과 선선하게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 정말 완연한 가을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궁금하다고요?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밥을 먹으며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챙겨 듣는 거죠.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 아래에서 책을 열심히 읽다가 까무룩 낮잠도 자고요. 오후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추석을 빌미로 오랜만에 연락도 할 거랍니다. 그리고 쌀쌀한 가을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파일럿 예능과 특선 영화를 챙겨보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어때요?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거대로 느긋하고 나른한 일상이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보랏빛 구름 속에서 황금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돌로 자그마한 배를 타고서 아주 캄캄하고 무서운 외딴 섬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죠. 바로 꿈에서 말이에요. 꿈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꿈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연 꿈의 세계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양한 꿈들을 감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그려보는 시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는 방. 여기는 꿈의 화실입니다. 다섯 번째 의뢰인입니다.
학교를 향해 가는 중인 것 같다. 날씨는 화창했고 주변의 꽃이 만개해서 곳곳에 꽃향기가 풍긴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수선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다. 어쩐지 그 꽃이 눈에 밟힌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는데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린다. 아무래도 병원 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뛰고 있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는 막다른 길.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사방이 막혀서 그 안에 꼼짝없이 내가 갇혀있다. 그리고 내 앞엔 시들해진 수선화가 놓여있을 뿐이다. 의뢰인의 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누군가가 죽는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꿈의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화 한 통 걸려오는데요. 그리고 이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자신의 언니가 죽었다는 것. 의뢰인의 꿈처럼 자신의 꿈에서 죽은 사람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러한 꿈, 특히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죽는 꿈을 꾼다면 그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종종 양면적이기도 하죠. 즉 사랑하지만 그만큼 두려울 때가 있고 증오, 분노, 질투 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마 의뢰인은 언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질투 혹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뢰인은 결국 막다른 길에 갇히고 만 걸까요? 이쯤에서 제이유나의 이건 아닌 것 같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의뢰인이 막다른 길에 갇힌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맨 처음에 나왔던 수선화 꽃이죠. 대개 꿈에서의 꽃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평온함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수선화는 새로운 삶의 징조로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단서들을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꿈의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언니에 대한 나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의뢰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곳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꿈에서 막다른 길로 쫓기고 있는 꿈은 쓸데없는 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가로막힌다면 언니와의 좋지 못한 관계가 그 이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에서는 자신의 수선화가 시들지 않도록 언니에 대한 마음을 차근차근 짚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엉켜있던 부분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랍니다. 오늘 꿈의 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있던 죽은 사람이 나타난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꿈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혹은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돕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만남들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갈구했던 깊은 관계를 실현하거나 무엇인가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백현의 나의 시간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그렇다면 꿈속에서 자신이 죽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예전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나요? 혹은 과도한 죄책감들과 자기 혐오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에 짓눌리고 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신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 습관, 가치관, 목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신이 죽는 꿈은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지도 몰라요. 너를 갉아먹고 있는 것들은 제발 포기하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너를 한번 살펴봐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더 나은 것들은 진정한 여러분과 더욱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만약 자신의 죽음이 꿈에서 되풀이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현실에서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엄격한 양심의 짐을 갖는다거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등 말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자기 혐오를 낳고 결국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죽는 꿈을 꾸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자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자, 꿈의 화실의 마지막 시간. 그림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림 심리 테스트를 통해 자기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고찰해 볼까요?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가로 3칸, 세로 2칸으로 이루어진 6개의 네모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차례대로 첫 번째는 원 모양, 두 번째는 세모 모양, 세 번째는 계단 모양, 네 번째는 십자가를, 다섯 번째는 정사각형을, 마지막 칸은 숫자 3을 옆으로 뉘어 영어 M자 모양처럼 그리고 각 모양들 위에 그림을 덧그려 자신이 생각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옆에 자신에게 떠오르는 형용사도 하나씩 써넣어주세요. 정유영의 놀이터 듣고 올게요. 다들 각 칸에 맞게 채우셨나요? 첫 번째 원 모양을 활용한 그림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그림과 그 옆에 써놓은 형용사는 곧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칸입니다. 세모 모양을 활용한 그림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계단 모양은 어떨까요? 계단 모양을 활용한 그림은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를 활용한 그림은 자신의 영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어떨까요? 정사각형을 활용한 그림은 자신의 가족관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M자와 비슷한 모양. 그 그림은 자신의 애정관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그림은 어떠신가요? 나중에 이 그림 심리 테스트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오늘은 의뢰인의 꿈을 통해서 죽음에 관련된 꿈 알아봤는데요. 죽는 꿈을 꾼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꿈에서의 느껴지는 분위기와 내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기분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꼭 오늘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에 대한 아주 사소한 실마리를 잡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꿈의 화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꿈이 찾아올까요? 김수영의 혼자라고 생각되는 날 들으며 이만 문 닫을게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창을 바라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